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은 PID 제어에서 전압 전류 신호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이제 모델에서 어떤 전류 전압, 일단 뭐 신호의 구분,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영상을 준비했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구독자분 중에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제 학생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류 신호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전압 파라미터 넣고, 그 다음에 전류 파라미터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이제 나오는데, 이 전류 신호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전압 신호로 변하냐. 이제 요걸 이제 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전류로 우리가 이제 신호를 이제 뭐 명령이든 피드백 신호든 뭐 명령 또는 이제 그 피드백 신호 신호는 이제 뭐 전류 값으로 입력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그렇게 입력하는 거고, 실제 회로에서는 이제 오펜프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걔를 다 전압 신호로 바꿔서 이제 입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이제 쓰는 어떤 그런 이제 전류 값은 사실은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전압으로 이제 변환된 그런 신호다.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런 센서나 그다음에 이제 전류를 전압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회로를 이제 넣기도 어렵고 번거롭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적인 부분만 알기 위해서 이제 전류 신호도 그대로 넣고 전압 신호도 그대로 넣고, 그다음에 뭐 속도 신호나 그다음에 뭐 위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면 이제 뭐 항공기 제어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공기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어떤 회로를 거쳐 가지고 다 전압 신호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그 원래 파라미터 비트를 입력하지만, 이제 실제 회로에서는 회로를 구성하려다 보면 이제 모두 이제 이게 전압 신호로 변환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류뿐만 아니라 뭐 속도, 위치, 가속도, 그다음에 무슨 공기 데이터, 우리 보면 또 뭐 가스 이제 그런 이제 검출기도 있죠, 이제 센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히스톤 브릿지나 이런 회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미세한 어떤 그런 이제 센서들의 그런 이제 미세한 그 전류의 변화를 이제 증폭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히스톤 브릿지나 이런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전압 신호를 바꾸고 걔를 증폭해가지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회로만 보면은, 아니 속도가 들어가가지고 또 막 전압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고, 위치 신호가 들어가가지고 또 전압으로 바뀌고, 이제 그냥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좀 약간 이제 혼돈스러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제 PID 제어지만은, 우리가 제어 중에 이제 PID 제어를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리 붙인 거고, 이제 사실은 그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파라미터들이
그 시뮬레이션은 이제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저기 입력을 하는데 실제 회로에서는 이제 그 모든 어떤 파라미터들이 물리적인 거나 전개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물리량들이 다 전압 신호로 바꿔서 이제 제어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이제 모터 제어 관련한 뭐 그런 이제 이미 여러 가지 영상에서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인데 이제 우리 PID 제어에서 이제 뭐 비례 제어, 적분 제어, 그 다음에 이제 PI, 비례적 분제어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게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이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보다 보면은 여기 이제 명령이 있고, 근데 명령이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전류 제어기다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전류 제어기다 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전류 피드백이 되겠죠. 전류 피드백 값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전류 명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여기 이제 내가 여기 1A 이제 뭐 예를 들어 1A를 넣으면은 이 플러스 1A를 넣으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A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이제 내 명령에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보면 여기 또 뭐 비트블리엄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제 전압 신호로 바뀌니까 분명히 이쯤에 있겠네. 이게 이제 이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비트블리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제 뭐 모타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 이제 전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전류가 들어가지고 왜 이게 전압이 되지? 이제 이제 요 시스템만 보면은 사실 좀 그렇게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깊은 고민을 너무 깊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뭐 훨씬 더 이제 좋은 이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이제 액추에이터, 유압 액추에이터인데 게이트인데 이제 요거는 제어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압 액추에이터라면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조정면을 제어하는 이런 게 이제 유압 액추에이터 밀고 당기고 하면 조정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위치 명령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위치 명령이 이제 들어가 있고 위치 명령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 값이 들어오고 위치 값이 이제 이 피드백 테스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우리가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속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 제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속도 이제 제어 명령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위치 명령이 들어가면은 그 위치 명령이 들어가면 일단은 이제 얼마나 빠르기로 갈 거냐. 이게 그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변환돼 가지고 이제 속도 명령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속도 피드백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가 계속 나면은 이제 속도 명령에서 오차가 계속 나면은 얘는 이제 전류 명령으로 바뀌는 거죠. 그 전류 명령으로 바뀐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PWM 제어를 해가지고 뭔가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액추에이터를 이제 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전류 피드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메트랩 모델 가지고 뭔가를 이제 뭐 PCB나 피스파이스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제 요 원래 이제 이 고유값 뭐 위치면 위치 그다음에 속도면 속도 그다음에 전류면 전류 이제 고유값을 이제 입력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제 그 수행을 하는데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위치값도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LVDT라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얘도 사실은 이제 전압 신호를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보면 이제 LVDT, RVDT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위치 값이 이제 전압으로 바뀌는지를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 속도 같은 경우도 이제 속도 같은 이게 이제 밸브 위치죠, 밸브 위치. 밸브 위치가 많이 열리면은 유압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얘가 이제 움직임이 이제 빨라질 거고, 밸브가 적게 열리면은 유압이 적게 들어가니까 천천히 움직일 거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LVT 센서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전압 신호를 받는 거죠. 받고 전류 피드백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어떤 명령을 줬을 때 명령을 이제 줬을 때 이제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션터 저항 넣고 그 다음에 오피앰프 이제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전압 신호로 바꿔 가지고 이제 전류 피드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전압 신호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기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원래 물리량이 중요한 거죠, 이제. 원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위치 명령을 주면 이제 위치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된 신호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명령을 주면은 속도에 대한 이제 해당되는 파라미터가 전압 신호로 변환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명령을 주면은 전류에 대한 이제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이제 원리에 의하는 거니까 이제 뭐 이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물리적 원리에 근거하니까 거기는 이제 본래 파라미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은 이제 가상의 어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물리량을 이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류 센서는 이제 1A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V로 출력하겠다. 아니면 0.1A를 1V로 출력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정해 놓는 거죠. 이제 센서나 회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 정해 놓으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전류 이제 검출 회로를 내가 0.1A 들어갈 때 1V를 출력해 줄게.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해 놓으면은 이제 피드백 1V 들어오면 0.1A 흐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LVDT나 이제 이런 RVDT 이 각도 이제 조정 이제 검출하는 RVDT라든지 그 다음에 선형 위치를 이제 위치 검출하는 이제 LVDT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이 0.1mm 움직였을 때 이제 1V를 출력할 거냐 아니면 이제 1mm 움직였을 때 1V를 출력할 거냐 그거는 이제 전폭 회로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폭 회로를 어떻게 우리가 개인을 설정해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센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은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스에 나오는 값을 내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위치 값을 이제 조정면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플러스 뭐 30도, 마이너스 30도 요게 이제 제대변이다.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 제대변이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플러스 30도 움직이는 걸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플러스 5V로 설정했다. 5V로 설정하고 마이너스 30도일 때 마이너스 5V로 설정을 했다. 근데 이제 LVT 센서의 변화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mm다. 10mm다. 그러면은
이제 그 LVDT가 플러스 10mm 움직일 때, 플러스 10mm 움직일 때, 이제 플러스 5V가 출력되게 하고, 마이너스 10mm가 움직일 때 마이너스 5V가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요 회로를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VDT가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낼 수 있는 값은 LVDT 그 센서 사양이 있을 거고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복하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명령을 그러면 플러스 10V로 하겠다. 플러스 10V, 마이너스 10V로 하겠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0mm 움직일 때 얘를 플러스 10V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오펜프 그러니까 요 정복 회로를 이제 조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마이너스 5V, 플러스 마이너스 5V를 했다. 그러면 플러스 5V 주면은 얘가 최대 변이가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5V를 줘가지고 이제 그 명령에 추종을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저기 설계를 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은 원래 물리량을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회로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원래 물리량을 이제 다 전압으로 변환하는 그런 회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물리량에 맞는 이제 전압 신호를 이제 입력을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 뭐 이제 여기 파워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뭐 제어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고 그다음 뭐 이게 이제 뭐 이제 그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치 값을 우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이런 건 다 이제 그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다 이제 그 전압 값으로 변환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다 보면은 그 여기 이제 뭐 위치 명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명령은 이제 속도 명령이 되고 속도 명령은 이제 그 전류 명령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전류계 제어기를 거쳐가지고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H 브릿지 회로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이제 H 브릿지 회로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그 위치나 속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LVDT나 뭐 RVDT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코더 뭐 이런 거 이제 쓸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도 이제 뭐 션트장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홀 센서 뭐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이제 해당 전류 값을 전압으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제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블록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좀 간단하지만 실제 회로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물리량을 이제 그 전압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회로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이게 어떤 이제 액추에이터 그 제어 회로 이제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전류 제어기로 보시면 됩니다. 전류 제어기. 제어기로 보시면 되고, 요 PWM은 이제 이제 여기 H 브릿지 회로. 요걸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PWM이라고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지만 이제 보면은 우리가 PCB 회로상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매트래 뭐 회로 해가지고 그냥 PWM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나 딱 그리는데 나중에 이제 PCB 회로를 이렇게 보니까 모터 제어하는데 PCB 회로 보니까 얘들이 한 이만큼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저기는 이제 PCB 우리가 디지털 제어하다 보면 이제 요 IC 안에 이제 얘들은 얘들은 여기 다 있고 얘는 이만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냐 뭐 그렇게 이제 좀 약간 곤란스러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매트랩이나 어떤 PCB나 이런 그 이제 모델링에서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 회로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어떤 그 물리량들 이제 특히 뭐 전류, 뭐 속도, 위치 센서 이런 것들은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다 이제 해당되는 이제 물리량이 해당되는 전압값으로 다 변환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좀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전류죠, 전류. 전류를 이제 전압으로 이제 변환을 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H브릿지 회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명령을 주면은 요거는 이제 PI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류 지역인데, PI 지역으로 이제 여기 명령이 이제 들어오고, 여기 명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령이 들어오고, 이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전류 지역이기 때문에 전류 명령인데, 전류 명령인데 실제로는 이제 전압 신호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A 이제 움직여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V로 올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지역이 회로에 따라 다 이제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규정을 이제 해놓으면 1A는 1V야. 그다음에 이제 0.5A가 1V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해놓으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컨트롤 RC 해가지고 이제 요 제어를 해가지고 H 브리지 동작 해가지고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터 움직여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리 빠지다 과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R2를 통해서 이제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제 전류 흐르면은 이제 여기는 V는 이제 IR 해가지고 이제 전압이 발생한다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그러면 그 OPM프에서 이제 요 정폭비로 해가지고 전류를 정폭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1V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1V가 이제 그 플러스 1V를 주면 마이너스 1V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내 명령은 이제 달성이 됐구나. 그 오차가 제로가 되면은 명령이 달성됐구나. 그러면 요거는 이제 V는 IR 해가지고 내가 여기 1A 흐를 때 1A 흐를 때 이제 1V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회로를 이제 정폭표를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현드 저항 값하고 그러면 이제 현드 저항은 우리가 이제 뭐 이게 1옴 이런 걸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뭐 10옴 이런 큰 저항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주 작은 저항을 쓰는 거죠. 1옴이나 아니면 전류가 진짜 많이 흐르면은 뭐 한 0.1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작게 해가지고 그럼 1A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만일에 이제 이게 0.1옴을 썼다. 그럼 1A 그러면은 이제 0.1V가 되겠죠. 이제. 그럼 0.1V를 내가 1V로 만들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10대 1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1V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게인을 조정해가지고 센스의 어떤 이제 그 고유한 이제 값을 내가 제어를 하려는 이제 그 명령값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매칭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인 조정을 한다. 요거는 이제 모든 센서가 다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요거 이제 명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드백 해가지고 요 PI 지역이 해가지고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요 H 브릿지 해로 거쳐가지고 이제 여기 저기 이제 여기 모터 제어로 이루어진다. 이제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제 H 브릿지 빼고 요게
이제 요 회로로 이제 구성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거죠. 이제 이 전류, 그러니까 어떻게 전류가 이제 전압선으로 이제 변하는지 요걸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어떤 지역이 PI 지역의 이제 그 계산식, 요거는 전에 한번 뭐 PI 지역에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PI 지역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좀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모터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명령이 입력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그 PI 지역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전류 명령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전류. 실제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으로 변환된 신호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PI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이제 그 오펜프로, 아까 아페이지 버튼 오펜프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PWM 같은 경우는 요 H 브릿지 회로로 이제 된다. 이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요 벡터 제어할 때 뭐 DQ 알파 베타 변환,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벡터 제어 뭐 요런 거는 다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저기 그 GPU 안에 요 안에서 다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류 센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홀 센서, 홀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션트 저항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위치는 이제 여기 엔코더가 이제 요 속도 제어고, 그 다음에 요 RBDT 가지고 이제 위치 값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블록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시되지만 실제 회로는 어떤 사이즈나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실제로 여기 보는 이제 그 블록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거하고, 계속 강조하지만은 어떤 이제 다양한 이제 물리량들은 모두 다 어떤 그 OPMP 회로나 이제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다 전압 신호로 변환돼서 이제 피드백 되고 제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전류를 비롯한 다양한 이제 그 물리량들이 어떻게 이제 전압 신호로 바뀌냐.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센서를 좀 공부를 하면 좀 좋은데,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가속도 센서가 있는데, 이제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도가 이제 뭐 보면 여기 이제 그 이 콘덴서 용량이 이제 여기 이제 다 이제 있다는 거죠. 캠 용량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가속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쏠리면은 이제 힘이 작용한다는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캠 용량하고 여기 캠 용량이 이제 서로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이제 변화량을 이제 그 어떤 뭐 이제 그 변화를 카운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C1하고 C2가 같을 때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삼각파형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회로가 있었다. 근데 만일에 이제 가속도로 이제 뭐 요 C1하고 C2가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요렇게 만들어졌다. 똑같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C1, C2가 바뀌면은 이제 C1은 커지니까 이제 이렇게 주기가 길어지겠죠. 이제 길어지고, 그 다음에 C2는 작아지니까 주기가 좁아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 차를 이제 우리가 이제 카운팅을 하면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가 얼마 작용하고 있다. 요걸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예시를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CPU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속도 값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 펜이 지우개로 설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스 센서 같은 이제 경우도 있는데 가스 센서 같은 경우도 이제 가스가 이제 검출이 되면은 미세한 전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미세한 전류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히스톤 브릿지 회로 요걸 이제 사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전압 신호로 이제 그 가스의 양을 그러니까 가스의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요런 이제 요 어떤 요 히스톤 브릿지 회로로 이제 검출되는 전압 신호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제 그 어떤 기계에다 이제 응력에 해가지고 이제 이 기계의 어떤 축이나 표면이 이제 이게 과다하게 이제 이게 뒤틀릴 때 그 뒤틀리는 정도를 이제 그 검출해내는 게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나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기계 장비나 이제 뭐 이런 거 응력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쪽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놓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톤 브릿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압 신호로 관찰하면은 어느 쪽에 이제 응력이 이제 많이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순수 이제 원래 성격을 가진 파라미터 뭐 전류 뭐 속도 위치 뭐 이런 값을 입력하지만은 실제 회로에서는 이제 그런 게 센서나 회로를 통해서 다 이제 전압 신호로 변환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제어가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제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뭐 학부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그 이제 선배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이제 이게 실제 회로하고 한번 좀 매칭을 시켜 달라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들으면은 이제 PC 보드하고 이제 모터 갖다 놓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요런 이제 이 뭐 IGBT나 이런 걸 되는데 이제 그 좀 덩치가 큰 이런 거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PWM 삼각파 하나로 이렇게 표시된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가 모델을 보면은 이제 또 완전히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게 이게 뭔가 확 이제 뚫리는 그런 느낌도 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초보자들 특히 이제 공부를 막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 고참들이나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게 서로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이제 갓도로 이제 신참 분들은 이제 좀 이게 아주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그냥 터무니없는 질문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고참이 이제 받았을 때 사실 고참도 이제 그런 어떤 황당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답을 또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그런 황당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또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뭐 교수님도 공부가 되고 위에 선배도 공부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 이런 걸 접할 때 거기에는 본래의 물리량을 그대로 쓴다. 하지만 실제 회로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물리량들이 다 이제 그 전압으로 다 변환되어서 이제 그
제어 회로에 쓰인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예, 그 전력 전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이제 그 특히 메트랩 모델이나 피심 같은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모델하고 그다음에 실제 회로하고 이제 서로 이제 좀 매칭을 하면서 이제 비교해 보는 것도 이제 좀그 많은 도움이 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